FIU에서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거래에는 형사적으로 좀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잡아냈습니다. 업비트가 FIU에 신고했기 때문인데 업비트는 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이른바 FIU에 신고를 했을까? 업비트 측 입장인데요. 함께 보시죠.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40억을 업비트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10억만 벌었다로 알려져 있는데 40억 원을 이체하니까 30억이 안 맞는다는 거죠. 자세히 좀 보시죠. 지난해 1월 31일 새벽 4시 빗썸에서 업비트로 47억 원을 이체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44억을 이체합니다. 12시간 만에 23번 이체를 하게 되죠. 업비트가 40억을 갑자기 훅 이체하니까 40억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 문의. 그러자 김남국 의원 측은 비트 토렌토 코인으로 번 돈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거래 내역상 실제 비트 토렌트 코인으로 번 돈은 10억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남은 30억은? 그러자 업비트는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FIU에 신고를 합니다. 검찰 30억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위정현 학회장님, 요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업비트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40억이 훅 빠져나가. 그래서 자금 출처를 소명해 주십시오 했는데 비트 토렌토로 번 돈이다. 근데 봤더니 번 돈은 10억밖에 안 된다. 그럼 30억은 뭐지? 라고 해서 신고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이 빗썸하고 이제 업비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FIU의 이상 거래로 이제 신고가 됐었는데 예. 결국에는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도달한 지점을 보면 이제 개인 지갑인 이게 클립으로 이게 갔던 이런 이제 결국엔 정황이 되고 이번에 결국에는 이게 FIU가 발견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건이 터진 이런 원인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22년 1월 24일입니다만 그때 농협이 사실 그때 이제 어떤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냐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실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실명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갑의 주인이라든지 그다음 실제로 은행 계좌하고 심지어 실명 인증을 할 필요가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농협에서 왜냐하면 농협이 결국에는 그 자금 세탁을 방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듣게 됐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을 송금하거나 수금할 때는 수취인을 공개해야 된다. 그 이전에는 수취인을 공개할 필요가 없고 송신인 수취인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 걸 농협이 선제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출금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출금을 하게 됐는지 그 돈이 그리고 어떻게 입금이 되는지가 밝혀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니까 결국에는 업비트를 경우에서 이렇게 빗썸에서 곧바로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협 쪽으로 출금하면 그 거래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업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업비트는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이제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전문가들이 저처럼 똑같이 이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업비트는 가장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거래량의 대가 80% 이상 가장 이제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근데 업비트에 그걸 이제 집어넣어놓고 거래하면 가장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는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자들이 있으니까요. 이걸 왜 또 이동을 시켰지라는 그러니까 빗썸, 업비트 클립 이 프로세스에서 혹시 업비트가 통로로 이용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업비트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실제 어떤 돈보다 투자해서 번 돈보다 왜 이렇게 큰 돈이 왔지?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이게 정말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금감원이나 금감위에서 그쪽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으로 얼른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를 이제 사후적으로 잘했는데 반대로 이제 빗썸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이게 그러니까 왜 거래소인데도 한쪽은 신고했고 한쪽은 신고를 안 했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업비트는 자기들 통로로 쓰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FIU에 신고를 해버린 거죠. 아니 김명미 최고위원님,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김남국 의원이 액수가 안 맞는 설명이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업비트 측에다도
비트 토렌토로 번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10억밖에 안 됐다. 그럼 30억에 대해서는 해명이 안 되고 있고 애초에 김남국 의원이 10억을 어떻게 코인에 투자했냐와 관련했을 때 국민들 앞에 내놓은 해명도 주식 판 돈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 판 돈은 예금 이자로 신고를 해놨고 코인에는 10억이 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주식 판돈으로 코인에 넣고 코인에 넣은 돈의 원금을 또 회수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해서 이른바 전세금을 마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코인으로 화수분도 아니고 돈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서 막 40억도 벌고 이 돈을 원금을 회수해서 전세금도 내고 대한민국에 이런 최고의 투자자가 있는가? 액수가 안 맞아요, 액수가. 돈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이 과정들은 저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 시기가 2022년 1월 말입니다. 1월 31일로 아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대통령 선거가 꼭 한 달 정도 남을 때였어요. 저때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기억이 나고 거의 모든 언론 대응부터 있는 시시각각 촉각을 마지막까지 곤두세우면서 일을 할 텐데 새벽에 수십억을 거래해요. 그리고 그냥 이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긴 게 아니라 빗썸에서 업비트로 옮기고 여기서 다시 또 클립으로 옮기게 되는 석연찮은 과정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소명하라니까 소명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복잡하게 벌어집니다. 특별하게 내가 아주 다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고서 그 급박한 선거 과정에 막 소명 절차까지 해가면서 이 일을 해야 될 동기, 요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검찰은 저게 어떤 자금인지 의심하고 있죠. 돈이 30억이 해명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일들을 묻는 국민을 대신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본인이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하면 어디를 가냐. 아마 이제 또 김어준 씨 방송 유튜브에 가갖고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들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김용주 의원님 어떤 자금인지에 대해서 좀 해명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우선 아까 우리 학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래블 룰이라고 뭐 흔히 얘기해서 이 자금이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고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 그리고 네. 또 빗썸과 연계하는 농협이 있어서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실명 계좌의 존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 저도 빗썸에 등록할 때 마치 전과자가 된 것처럼 사실 자기 사진과 신분증을 찍고 이 사진을 빗썸에 보내주면서 등록했습니다. 실제로 뭐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자기 사진과 주민등록증과 자기 계좌가 일치하는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1차적으로는 그 전에 그 말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처리한 돈 중에는 일부 혹은 다수가 본인이 아닌 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1차적으로는 정치 자금일 수도 있지만 LP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투자금을 자기가 대신 불려주는 방식.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빗썸으로부터 일단은 업비트로 왔을 부분이 있고 또 업비트로부터 한편으로 보면 개심죄를 받을 만해요. 업비트에 왔으면 거래를 해서 업비트에 돈을 좀 세금을 말하자면 내야죠. 거래를. 일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거래소가 업비트인데 업비트 와서 사자 팔자 해서 업비트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얌체처럼 지갑만 이용해서 다른 데로 보냈다. 그거 괘씸하죠. 이제 상도에 어긋난 행위를 또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에 보여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업비트로 옮긴 이유는 그게 훨씬 사고 팔기가 원활하기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소명도 잘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업비트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차원에서 FIU로 말하자면 보고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래서 당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해당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가상화폐를 해봤던 것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징계가 가능하느냐, 진상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당 입장에서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해당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진상조사가 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영구 복당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조금 난항이기는 합니다. 지금 수사 상황 때문에 자기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안 준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진상조사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입증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금 출처와 관련돼서 조금 더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민주당과 연을 함께 가지고 가려면 철저하게 소명을 해서 이 출처를 일단 먼저 밝히고 네.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을 진상조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학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